자, 지금 이 보수가 지는 길로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후보와 그 가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후보의 메시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선대위 캠프 구성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현 시기, 비상한 시기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 이 시기가 이게 역사상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이런 위기를 또 보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경제는 이 정도로 한국 경제가 지금 위태로웠던 적은 처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속에서 지금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폭등, 전월세 폭등, 물가 폭등, 초인플레 현상에다가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상층 한 10%는 살만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의 보수 쪽을 대변하는 후보로 나왔다면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가 돼야 되냐? 그가 120시간 노동이나 부정식품 또 150만 원을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은 그야말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기업원에서 낸 책입니다. 자유기업원이란 건 정경련의 앞잡이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이론가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칠레 피노체트 정권이라든지 60, 70년대에 미국의 가치를 시카고 학파를 통해서 전파하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그 시기만 해도 성장하고 세계화가 마치 대안처럼 되던 시기였죠. 근데 성장을 멈춘 이런 시대에서 밀턴 프리드만은 창고에 갇혀야 될 유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간에서 착취를 당하는 간접 노동자, 간접 고용되는 사람이 35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고용에는 어떤 이 안정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밀턴 프리드만을 이야기를 하고 기업을 편을 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어제 간훈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뭐 그 말을 갖다가 하지는 않았지만은 중앙일보에서는 질문의 내용이 이 관훈 토론에서 나왔어요. 사용자 쪽에 지우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은 정치는 보수든 진보든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표가 그쪽에 훨씬 더 많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다. 현재 근로 조건은 후퇴하기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또 조선동아는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중앙은 질문하는 사람이 사용자 편에 지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 프리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프리드만은 이 시대에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누가 초반에 윤한테 세팅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야말로 윤은 한마디로 한국의 완전 재벌 기득권의 편에 서서 지금 전파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자, 노동자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재벌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국가를 위한 방향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방향에 서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윤의 여러 가지 발언, 종부세 발언에서의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윤회의 지금 곳곳에 다니면서 하는 발언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보다 윤이 더 오른쪽으로 가 있다. 근데 그 오른쪽이 좋은 게 아니라 수구 기득권적으로 가 있는 게 아니냐. 그나마 이명박은 기업인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를 다루는 방법에서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는 있었지만 윤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윤과 이재명의 부분은 이재명의 지금 한계로 인해 빠른 속도로 따라잡지는 못하지만은 따라잡혀서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가 윤을 추월하고 나면 윤이 다시 이를 추월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윤은 11월 5일 당선되고 10몇 프로 이겼다라는 부분에 자만을 해서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재앙의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면서 서포 15조를 썼잖아요. 한편으로는 코로나, 한편으로는 이 대공황, 이런 이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편성해서 이재명류의 포퓰리즘이 지금 대중을 선동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서 이 이재명식의 이 삼류 포퓰리즘에 맞서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정경영식의 수골 방식이라면, 수구 기득권 방식이라면 이것은 답이 아니죠. 저는 삼류 포퓰리즘, 악한 포퓰리즘에는 선한 포퓰리즘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게 혁명21이 주장하는 스포 15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나마 중간에서 좀 신뢰가 있는 한길 이스치를 보면 윤석열 41.8, 이재명 40.6으로 1.2%의 초박빙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하고 40대는 이재명이 이기고 60대는 윤석열이 이기고 그렇습니다. 30대하고 5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1%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 3, 4, 50대가 다 흔들리고 있다. 특히 오늘 이 내용에 보면 20대가요. 39.2 이재명, 29.4가 윤으로 10%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대도 말입니다. 이재명이 56.5, 윤석열이 29.3으로 한 17%가량을 이재명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는 이제 추가 좀 기울었고요. 20대도 이 윤석열이가 좀 앞섰습니다만은 뒤집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30대, 50대에서도 거의 박빙인 상황이다. 안정적인 거는 지금 60대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윤이 지금 이기고 있지만 부산에서도 이기고 대구 경북에서도 이깁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이가 이기고 호남에서도 이기고 충청에서는 근소하게 이재명이 이기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이라는 충청에서도 윤이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에 한때 53%가 정권 교체해야 된다 말했는데 지금은 정권 교체가 47.6, 정권 재창출이 36.3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지금 알 수가 있죠. 지지 후보를 바꾸겠다는 사람이 15% 정도 되고 있고, 이 둘 중에 누가 더 문제가 있냐 하니까 이재명이 42, 윤석열이 41.5, 둘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면 믿게 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칼럼이 있어요. MB와 박근혜 대결을 연상시키는 대선인데 이재명이가 MB 닮았고 박근혜가 윤석열이 하고 비슷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부족하고 비호감 불신이 커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둘 다 MB와 박근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박빙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양쪽의 지지층이 그동안에 실망해서 떠났다가 모여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제3지대라는 부분이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도층과 스윙보트를 향한 총력전이 지금 전개되고 온갖 지금 무의미한 공약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호감에 대해서는 불신에 대해서는 판이고 이 둘 자체가 워낙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라서 과연 이 둘이 하는 말을 보고 지금 표를 누가 찍어주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 최대의 생존 위기, 자, 이런 속에서 최악의 대선으로 지금 평가받고 후보들도 최악의 수준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윤은 무너지는 중상층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30초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가 가짜인가 대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하고 다니는 언행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자는 한마디로 정치나 사회과학이나 서민의 삶이나 이런 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학습이 됐는데 그 학습이 어떤 학습인가? 그것은 그야말로 기득권 학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간에는 윤회 캠프에 김종인, 임태희, 그리고 한 언론사 회장 H 등이 삼각연대를 구축해서 그 다음에 윤회 측근 또 다른 Y를 하나 내각제 개헌으로 몰고 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또 이재명 쪽에도 제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앞에 언급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동아줄을 대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 캠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밖으로 다 나갈 거고 윤회 캠프에 지금 찌고 있는 사람들이 윤을 이기게 하는 사람인지 지게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령 21이 후보를 내어서 중도 진영과 스윙 보트 진영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은 이대로 가면 명확하게 집니다. 지금 근소한 우위도 의미 없이 곧 내주면 무너질 겁니다. 그나마 후보가 이재명인 것을 윤은 감사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윤은 벌써 끝났어요. 윤은 이런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표가 떨어집니다.